이번에 출간하신 책에서 혈당을 막아주는 황금 식재료 세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한두 줌 정도로 생으로 씹어 드시거나 전자레인지에 40초에서 60초 정도만 살짝 쪄서 드셔도 좋습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위장을 살짝 코팅하듯 내려가면서 본 식사에서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늦추고 식사 후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것을 완화합니다. 식사 전에 양배추 같은 채소를 먼저 먹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메뉴에서 혈당 곡선이 부드러워진 걸 여러 임상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오일입니다. 가능하면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권합니다. 식전에 양배추에 올리브오일을 한 스푼만 가볍게 둘러서 드세요. 건강한 지방이 위 배출 속도를 천천히 만들고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혈당 반응이 완만해집니다. 또 포만감을 빨리 올려서 이후 섭취하는 음식의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유기농 사과식초입니다. 양배추와 올리브오일을 드실 때 물 한 컵에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에서 2티스푼 정도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식초의 초산이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서서히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위가 예민하시거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유기농 사과식초로 인해 위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드시고 속이 너무 쓰리거나 평소 위장 건강이 나쁘신 분들이라면 유기농 사과식초는 안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끼가 그날의 혈당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당뇨를 잡는 아침 식사 메뉴는 어떤 게 좋을까요? 하루 첫 끼는 그날의 혈당 곡선을 결정합니다. 저는 아침에 BTC 식단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개발한 용어인데요. B는 브로콜리고요. T는 토마토, C는 치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리코타 치즈인데요. 이렇게 브로콜리, 토마토, 리코타 치즈에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식초, 후추, 그리고 소금을 살짝, 아주 단순한 레시피지만 혈당을 상당히 안정시키는 조합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브로콜리 한 컵을 전자레인지로 1, 2분 정도 살짝 데워서 그릇에 담고 방울토마토 한 줌을 반으로 잘라 올립니다. 리코타 치즈 100g 정도 듬뿍, 그 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한 스푼과 발사믹 식초 작은 스푼으로 뿌리고 후추와 소금으로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이게 왜 좋을까요? 첫 번째는 채소와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 식사 후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리코타 치즈의 단백질과 올리브오일의 건강한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아침 급상승, 그리고 급상승으로 인한 급강하, 그리고 급강하로 인한 간식 폭주 패턴을 끊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초의 초산은 위 배출을 천천히 만들어 같은 메뉴라도 혈당 반응을 더 완만하게 만드는 걸 도와줍니다. 아침에 바쁘다 보니까 계란 한두 개만 드시고 가시는 분도 많은데 계란 조리법을 좀 어떻게 하는 게 혈당 관리에 좀 도움이 될까요? 달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조리법 자체가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중요한 건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주의할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달걀을 드실 때 달걀만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드시면 심심하시다고 당분이 들어간 소스류, 케첩이나 데리야끼 소스, 허니머스트 소스 이런 소스 같은 걸 넣어 드시면 안 됩니다. 샐러드만 먹었는데도 혈당이 왜 이렇게 올라가나 싶을 때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소스에 의해 발생하는 혈당입니다. 생각보다 소스류에 당분이 많이 첨가되어 있으니 달걀 드실 때는 소금이나 후추 정도만 양념으로 사용하고 소스는 피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달걀과 함께 흰빵이나 크루아상, 잼, 시럽, 설탕이 들어가는 라떼와 같이 먹는 조합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당뇨 증상이 있을 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음식도 있을까요? 당뇨가 있을 때 피해야 할 음식은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베이스 음식들입니다. 면이나 밥, 빵처럼 탄수화물이 주재료인 메뉴는 기본적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흰쌀밥, 흰빵, 라면, 우동 같은 흰 밀로 만든 면이 그렇습니다. 둘째, 단맛이 나는 음식들입니다. 과일 주스, 스무디, 탄산음료, 달달한 라떼, 케이크, 쿠키, 도넛, 시럽 코팅된 그래놀라, 견과바가 대표적인데요. 특히 액체당은 흡수가 빨라 식후 스파이크가 더 큽니다. 그런데 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단맛이 나긴 하지만 대체당으로 만들어져 혈당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트에서 제로라고 쓰여진 과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로가 뭐냐면 설탕 함량이 제로라는 말이지 과자를 구성하는 기본은 밀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시다가 혈당 상승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류라서 방심하기 쉬운 양념으로 당이 많이 첨가된 음식들입니다. 제육볶음의 고추장 양념, 불고기 양념, 닭강정 같은 음식들은 기본 베이스가 육류라서 혈당 상승에서 안전할 것 같지만 양념 자체에 설탕과 물엿이 대량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식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은데 이 당뇨인이 먹어도 되는 간식이 있을까요? 간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간식으로 먹느냐입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간식을 고른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과식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무실이나 가방에 견과류 소포장을 준비해 주세요. 견과류는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가 모두 함께 들어있는 간식이라 흡수가 느려서 갑작스런 허기를 눌러줄 수 있고 달달한 간식으로 치우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삶은 계란이나 치즈 같은 단백질 간식을 챙겨주세요. 삶은 계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치죽 속 당류 함량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서 이런 간식들은 혈당을 높이지 않고도 허기짐을 채울 수 있고 또 접근성 측면에서도 훌륭합니다. 어느 편의점을 가더라도 달걀과 치즈는 있기 때문에 집에서 굳이 챙겨오지 않더라도 구하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을 보충할 수 있는 간식을 선택하시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일이 공공의 적처럼 당뇨에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혈당을 막으면서 과일을 먹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사실 우리가 과일을 먹는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맛 때문에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의 경우 과일을 어느 정도 먹어도 괜찮습니다만 혈당 관리하는 입장에서 과일은 결코 권장할 만한 음식은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면서도 과당은 없는 채소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을 꼭 드셔야겠다면 단맛이 많이 나는 과일은 섭취하지 마시고 가급적 단맛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단맛이 많이 나는 과일로 대표적인 경우가 수박이나 파인애플, 숙성된 바나나, 멜론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과일은 드시지 마시고요. 단맛이 적은 과일 위주로 선택하세요. 대표적으로는 블루베리나 체리, 자몽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단맛이 덜 나서 혈당을 덜 높이는 과일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양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없으니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물처럼 자주 마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료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그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물처럼 마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료는 바로 뽕잎수입니다. 뽕잎수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뽕잎에 들어있는 1-DNJ라는 성분이 장에서 탄수화물을 당으로 잘라주는 효소를 살짝 잡아줘서 같은 밥을 먹어도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근거도 있어요. 소규모 임상들에서 뽕잎가루나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식후 혈당 상승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제어하는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 계열 당뇨약과 방향성은 비슷한 억제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뽕잎수가 지방대사를 원활하게 조절하면서 지방간을 줄여줍니다. 지방간이 발생하면 간이 인슐린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일 때 오류가 발생하고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죠.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포도당이 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혈관에 남아돌아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뽕잎에 포함된 성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전에 뽕잎가루를 넣은 뽕잎수를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약을 대체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당뇨약 중에서도 아카보스, 보글리보스처럼 뽕잎과 기전이 유사한 효소 억제 기전과 함께 겹치게 되면 부작용이 조금 더 발생하면서 가스나 복부팽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드시는 것이 맞고요. 세 번째,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들은 혈당 측정을 자주 하시면서 혹시나 저혈당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뽕잎수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채소 먼저 먹고 단백질 지방 곁들이는 이 거꾸로 식사법, 그리고 식후 10분 걷기와 함께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인 혈당 관리 도구가 될 것입니다. 췌장 건강이 당뇨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췌장은 혈당의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으로 혈당을 내리고 글루카곤으로 필요할 때 혈당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췌장이 지치면 혈당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로 당뇨는 설탕을 많이 먹은 병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 치솟는 혈당을 눌러주는 1차 인슐린 분비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같은 식사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커집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더 지치게 합니다. 당 독성으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베타세포가 과속하다가 브레이크를 자주 밟으면 브레이크 패드가 닳는 것처럼 빨리 닳아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 되돌릴 여지가 있어요. 췌장은 과부하를 줄여주면 기능이 일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체중을 약간만 내려도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고 그만큼 췌장에 쉴 틈이 생겨 분비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즉, 췌장의 부담을 줄이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회복의 창을 만드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실전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채소 먼저, 그리고 단백질과 올리브오일 곁들이고 탄수화물은 통곡물, 소량물을 맨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란 말이죠. 두 번째로는 속도와 양입니다. 천천히 드시면서 평소 먹는 밥 양의 절반부터 시작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밥의 양을 찾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식후 최소 10분 걷기. 이 10분 걷기만 해도 근육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관에 남아있는 혈당을 사용하면서 췌장의 베타세포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10분으로도 충분하지만 10분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20분으로 늘리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소인데요. 베리베린과 같은 영양소도 도움이 됩니다. 베르베린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췌장 염증 자체에 대한 확정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동물 연구에서는 희망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베르베린이 염증 경로를 억제해서 급성 췌장염을 유발한 실험 모델에서 손상을 줄였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고, 당뇨나 대사증후군 환자에서는 전신 염증 표지자가 내려간다는 메타 분석 연구도 있었습니다. 즉, 사람에게서 췌장 염증을 직접 치료한다고 말하긴 좀 이르지만 전신 염증을 낮추고 혈당 환경을 개선해 췌장 부담을 줄여주는 보조 효과로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깊은 수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깊은 수면의 가장 큰 적이 야간뇨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서 고민인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야간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숙면에 못 들어가서 자주 깨는 것. 이거 둘 다 한꺼번에 잡아야 좋아집니다. 첫 번째 먼저 소변량 줄이는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이후로 물은 딱 한 번 소량만 드시고요. 취침 2시간 전에는 약을 삼킬 정도로만 물을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알려드릴 것은 저녁 반찬으로 과일이나 수프, 국물처럼 물이 많은 음식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카페인 오후에는 끊으셔야 돼요. 오후 4시에 마신 커피도 밤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붓는 분들은 저녁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올리고 좀 편안하게 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잠자기 전에 10분 정도 좀 걸어 다니시면서 낮 동안 하체에 고인 수분을 미리 빼주세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배뇨를 하고 주무세요. 그 다음으로는 숙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숙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골든타임, 그러니까 잠이 든 뒤 첫 3시간, 이때가 깊은 잠을 주무시는 시간인데요. 이때 깊게 자야 항이뇨 호르몬이 잘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해가 지면 조명은 좀 낮고 어둡게 만들어 주시고요.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세요. 어두운 침실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게 습관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 몸은 이게 지금 밤인지 낮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따뜻한 샤워로 몸을 데우면 이 열기가 증발하면서 우리 몸 인체 내부에 있는 심부 체온이 내려가고 더 깊은 잠에 들기 편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손발이 차신 분들은 수면 양말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역시 손끝 발끝으로 열을 배출하면서 심부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깊은 숙면에 들기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로 보조제로 드시기 좋은 영양소 조합이 글라이신 3g과 마그네슘 조합입니다. 취침 2시간 전에 아주 소량의 물과 함께 드시면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것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면 혈압과 야간뇨가 함께 악화됩니다. 코골이 밴드를 사용해서 입을 막는 것도 방법이고요. 너무 심할 경우는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당뇨병에 걸린 상태가 아니고 생활 습관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떤 행동이 적합한 행동인지 전문가에게 항상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무분별하게 널려있는 잘못된 정보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혈당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를 담은 혈당 교과서가 바로 제가 쓴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혈당 골든타임에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든든한 나침판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나침판을 통해서 당뇨병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고혈압, 치매 같은 혈관성 질환의 위험까지 동시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혈당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혈관 건강을 챙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당뇨병 전 단계에서 체중을 5에서 10%만 줄이고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조정했을 때 수년간 당뇨병 발병 위험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변화는 단순히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 간 건강까지 더 나아가 치매까지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몸, 소중한 몸 잘 지켜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